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길을 나선 사람들에게 더 감동적인 여행을 선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익산이품은 찬란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녀. 일본 사람이 해설을 한다는 거에 생각을 못하죠. 익산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는 그녀를 지금 만나봅니다. 수많은 보물을 품고 있는 익산 미륵사지. 오늘의 주인공이 근무하고 있는 그녀의 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륵사지 광고 안내소다. 교통 안내도 하고 여기 미륵사지나 박물관 어떻게 박물관 관람하는지 안내해드리기도 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는 주인공이 가장 좋아하는 유적지입니다. 날에는 이 소리 좋아요. 이거를 보시면 지금 소리 들리시죠? 네. 품삯도 백제시대 때 품삯이 하나 발굴되면서 실제는 저기 박물관에 있다가 보시면 되고요. 미륵사지가 품고 있는 시간과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그녀,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일본에선 오이카와 하토코입니다. 문화관광 통역 안내원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생 때도 그거 사회 역사를 제일 멀리 했던 사람인데 설마 그 역사를 말하는 이런 직업하게 될 줄이야 몰랐는데 어떤 사람은 왜 저쪽 탑처럼 후춘탑으로 만들지 않냐 이 질문도 많이 받아요. 무왕에 관한 유적지가 익산에 많거든요. 서동이 커서 왕이 돼서 무왕이라고. 서동이 무왕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서동 생거터 있거든요. 日本語で説明をしてもらえるので、とてもわかりやすくて、とてもわかりやすいです。일본 분이 이렇게 유창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약간 신기함도 반이고 놀라웠어요. 자신이 익산의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하토코입니다. 결혼 전 일본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그녀. 한국에 대한 관심이 1999년 그녀를 남편 곁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에 관심도 있었고 그런 인연도 많았어요. 어디선가 그 한국에서는 이 가수들의 노래 좋아요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녹색지대라는 그 가수 CD 찾으러 가면 있었고요. 조연필 선생님 CD도 있었고. 하지만 한국을 좋아한다고 무작정 이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 출신이라는 무게감도 상상 이상이었죠. 너무 책임감이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토할 것 같이 진짜로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속이 안 좋고 그 정도로 그냥 너는 관광지가 아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돼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무를 마친 하토코 씨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내판을 열심히 보며 기록을 남기는데요. 익산 고돌이 석조 열애 입상에는 무슨 일일까요? 백제유산센터 SNS 서포터즈로서도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매달 익산에 숨겨진 유적지를 선정해 한국어와 일본어로 동시에 기사를 작성하는 그녀.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데 가다 보니까 진짜 숨은 보석 찾기 하는 것처럼 새로 알게 되고. 익산 고돌이 석조 열애 입상에 대한 기사 작성을 위해 답사를 온 건데요. 일과 사남매 육아 모두 포기할 수 없었던 하토코. 답사 때마다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며 잊지 못할 수많은 추억을 남겼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일까요? 하토코에게 이 일은 더욱 소중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했으면 안 가본 데가 많아가지고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삶에 많은 것을 바꿔놓은 그녀의 직업.
전에는 제 아이들이 뭐 한국의 역사라든가 물어봐도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다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나온 답이 이거였어요. 아이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지금은 제가 오히려 재미있어서 새로운 발견에 감동도 받고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해서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하는 일로 됐어요. 집에 돌아온 하토코가 바로 기사를 작성합니다. 익산의 내면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백도시 익산이라고 사진 처리부터 하고 어떤 내용인지도 좀 확인하고. 오! 문수사가 올라왔다. 오늘이네. 1시간 전이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뿌듯해요. 여기 갔을 때도 뿌듯했는데 항상 제 기사 올라갈 때마다 좀 긴장도 해요. 괜찮으려나, 오타가 없나, 뭔가 잘못한 게 없나 이런 것도 있지만 좀 기쁘기도 해요. 숨겨져 있던 익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알리는 작업을 하면서 익산에 대한 애정도 훨씬 커졌습니다. 하나하나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되게 익산에 대한 애정도 그렇고 자랑도 많이 하고 싶게 되고, 한국에 시집 오고 나서 일을 시작해가지고 이 재미를 알게 됐으니까 다시 또 일본에 가서 많은 문화재도 보고 싶고 일본과 한국 문화 비교해서 본다든가 일본 문화재도 많이 보고 싶어요. 이게 목표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별다른 의미 없는 곳들이 하토코의 애정 담긴 시선을 통해 풍성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익산에 가면 우리 역사와 문화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그녀, 하토코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화창한 여름, 우리의 나영 리포터 어디 가세요? 저요? 저 오늘 학교 가요. 학교에 가는 길은 언제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 배우러 가볼게요. 배움에는 나이도 시기도 없다지만 갑자기 분위기 학교? 설레는 마음으로 챙긴 가방 속 힘겹게 꺼내보는 건 책이 아닌 연장? 나영 학생, 혹시 불량 학생 아니겠지?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늘 이 수업에 필요했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온 거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종이 울렸습니다. 책 대신 나무, 연필 대신 드릴과 함께 수업에 드는 이곳은 상주 농촌생활기술학교. 귀농 귀촌을 꿈꾸는 예비 농부들 헤쳐 모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시골살이에 꼭 필요한 기술만 모아 가르쳐주는 일명 농촌생활기술학교가 떴다. 귀농의 로망 데크 제작 현장 속으로 우리의 카메라 출동! 귀농 귀촌의 메카 경북 상주시. 오늘 바로 이곳에서 귀농 귀촌인들을 위한 수업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수업인지 함께 배우러 가보실까요? 멀기만 한 귀농 귀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학교, 상주 농촌생활기술학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목공 알못들을 위한 가벼운 공부 사용법부터 친절한 설명 들어갑니다. 야, 여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여 있는데 오늘 뭐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있나요? 예, 농촌에 필요한 데크를 제작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공구 사용법부터 용접, 목공 기술은 물론 나만의 헛간 꾸르기까지 다양한 농촌살이의 실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 농촌생활기술학교. 필요한 것은 튼튼한 체력, 그리고 두기 쫑긋 세운 집중력.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후끈한 교실 속 초보 목소리가 믿기지 않는 능숙한 실력과 여유, 겸비. 너무 잘하신다. 아니, 이게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처음엔 되게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쉽고 재밌네요. 네. 좀 잘한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나름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어떤 작업인 거예요?
이제 데크 만들 때 길이를 이제 조절할 때 자를 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원래 다른 곳에서 좀 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근데 처음에도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아니요, 선생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네. 잘한 것 같아요. 네. 일명 농촌 생활의 꽃, 마당에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친환경 목재 데크.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고 직접 데크를 만들어 보기 위해 밖으로 나온 초보 목수들. 선생님의 말에 집중하랴 나무와 씨름하랴 바쁘다 바빠. 구슬땀 뻘뻘 흘리며 인생이 막 귀농 귀촌의 꿈에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원래 좀 귀농 귀촌에는 조금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건가요? 중년 이후에는 정착을 좀 하고 싶고요. 네, 지금부터 조금씩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계획은 좀 세우셨나요? 현재 주택을 이제 조금 알아보고 싶고요. 그래서 집을 짓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데 제가 직접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있고 아직 땅은 아직 못 샀고 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 괌이란 그런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이 되게 싫었거든요. 자연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시골로 가야겠고 그거 가려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그런 필요한 기술들이 아닌가 목공이라든가 그런 용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알고 있으면 또 어떻게 쓸 용도가 많으니까 그래서 배우게 됐습니다. 더운 날씨에 실습하랴 지지법도 한데 웃음꽃이 가득한 현장. 상여자의 진한 매력 풍기며 드릴에 박차를 가해 봅니다.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우리가 할수 있어요? 저희 목표가 뭐냐면은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누구나 할 수 있게. 예, 저희 오늘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다 경험이 있으셔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오다 보니까 이제 다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갖고 계속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전 진짜 아무 경험이 없거든요. 예, 그런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부터 해볼까요? 뭐부터 하시냐면 일단 나무 나르기부터 하시죠. 알겠어요. 옮겨보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무거운데요? 보기에는 되게 가볍게 보이는데, 생각보다 무겁네요. 우리의 리포터도 두 팔 걷어붙이고 으쌰! 초보자들에게도 어렵지 않아요. 주먹을 쥐면은 회전 나거든요. 그래서 주먹을 쥐고 와서 내려서 앞으로 미는 형태로 하시면 돼요. 누르세요. 손으로. 쉬운데요? 이거 한번 보시고 3cm 맞았나 보세요. 덜덜덜 떨고 있어. 3cm 맞았나 체크해 보시고요. 잘 잘랐나. 이거 제가 자른 나무입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예. 와, 이게 이제 기둥이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어떻게 끼우면 되나요? 이렇게요? 됐네. 열심히 일한 자여 먹어라. 한바탕 구슬땀 흘린 뒤 만난 든든하고 푸짐한 식사. 그야말로 꿀맛이 따로 없다죠. 여기 밥이 너무 맛있어요. 제가 한 몇 번 와봤는데 올 때마다 집에서 먹는 맛보다 훨씬 맛있게 먹고 갑니다. 시원한 수박 한 입에 쌓인 피로까지 날아갑니다. 이 맛에 일하지, 이 맛에 일해. 시원해요. 실제 필요한 기술, 목공에 대한 이해와 데크 제작법뿐만 아니라 지역민, 귀농 귀촌인들에게 교류회장이 되어주는 상주 농촌생활기술학교. 이른바 귀농 1번지로 불리는 경북 상주시. 상주시가 귀농 귀촌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상주시 귀농지원센터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 때문인데요. 귀농지원센터,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크게는 공동체 귀농학교라고 해서 이제 마을로 귀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 있고요. 지금 오늘같이 이런 것들은 이제 농촌생활기술학교라고 해서 농촌에 살면서 자기 집을 고친다거나 아니면 창고를 만든다거나 이런 기술들을 배우는 게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이제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귀농 귀촌인들이 여러 가지를 배우고 학습하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은 아니지만 직접 지어 더욱 사랑스러운 나만의 집을 만들기 위해 배움에 힘쓰는 초보 시골러들. 중간중간 좀 힘들고 더워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또 만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 제가 잘 옆에서 봤는데 네. 처음에는 조금 어설프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점점 잘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보기 나름이에요. 근데 점점 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보람은 더 있네요. 예. 근데 오늘 열심히 배워서 이걸 어디에 또 활용을 하시려고요? 예, 저희 시댁의 밭에 어머님, 아버님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배웠는데 정말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열심히 배우시던데 요거 배워서 어디에 활용하시려고요? 예, 제가 지금 이 농막 하나 마련해서 지금 농촌 생활도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작은 창고, 또 여름에 더울 때 잠시 쉴 수 있는 파고라, 그런 거 좀 제 손으로 직접 만들고 싶습니다. 자자 조금만 더 달려볼까요? 학교에 활활 불타는 여기는 상주 농촌생활기술학교. 목재 데크 완성이라는 고지가 어느덧 코앞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오전부터 했던 작업들이 어느 정도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나무 판넬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기둥도 세우고 상판도 세우니까 우리가 아닌 그 데크의 모습이 이렇게 하루 만에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거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을 통해서면 내가 정말 원하는 데크를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힘으로 만들어 본 데크. 햇빛과 바람을 담는 또 하나의 휴식처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멋진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귀농 귀촌인들에게 필요한 수업들이 좀 개설될 예정인가요? 저희가 가을부터 해서 작은 정자도 지어볼 거고 그다음에 작은 집도 지어볼 거예요. 그 과정들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생들과 함께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이론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지을 건지 내 집은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실제로 실습도 해보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이 수업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신청을 하면 돼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신청하시기도 하고 전화상으로도 신청하시기도 하고요. 주로 요즘에는 인터넷 쪽으로 많이 신청을 하시고 이제 좀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학교 종이 울리고 농촌생활기술학교가 열렸습니다. 리얼 시골 라이프에 필요한 정보만 쏙쏙 농촌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실제 생활에 유용한 정보 가득한 상주 농촌생활기술학교. 여러분도 귀농 1번지 상주에서 슬기로운 농촌생활 즐겨보세요. 여러분들도 시골 라이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배워서 귀농귀촌 1번지 상주에서 즐거운 농촌생활 즐겨보세요. 자연의 순리라지만 왔다 하면 며칠이요 내렸다 하면 폭우니 장마철 이게 감당이 되냐고요. 빨래는 빨래대로 냄새나고 아유 꿉꿉하긴 또 왜 이렇게 꿉꿉해. 제 아무리 부지런한 주부들도 두 손 들게 된다는 장마철. 집과 자동차를 조금 더 뽀송하게 하는 노하우 어떤 게 있을까요? 고수들의 비법 속으로 들어가 보죠. 장마철 가장 큰 고민 바로 냄새와 습기죠. 아우 그렇게 쏟아지더니 잠깐 해가 났네. 그러게 말이야. 어제까지 진짜 많이 왔는데 무슨 냄새지? 냄새라니. 아유 아침에야 버글버글 된장찌개 한번 끓였어. 아 똑똑한 주문자인데 완전 허당이네. 이거 완전 곰팡이 냄새야. 안 되겠다. 불러야겠다. 어머 나타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주부구단을 휘어잡는 살림의 고수 정기용 씨입니다. 아니 어디 저희 집만 그렇겠냐고요. 꿉꿉한 것도 그렇고 냄새 나는 거야. 다른 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꿉꿉하고 냄새 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잡을 수 있는 건 잡아야겠죠? 그냥 봐도 말끔하고 야무진 살림 솜씨인데요. 이 정도면 꼬집을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면 깔끔하고 참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안을 한번 볼게요. 아니 살림집에 이 정도 음식 찌꺼기가 없겠냐고요. 아니 지금 이걸 꼬집는다고 꼬집으신 거예요? 아니 어디 밥도 안 해먹는 집이냐고요. 모델하우스야 이 정도야 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습하고 더운 장마철에는 부패가 쉽기 때문에 바로 청소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개수대부터 트랩까지 한 방에 한꺼번에 클리어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 넣고 식초를 부어주면 베이킹소다가 녹으면서 기포가 뽀글뽀글 발생하는데요.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난 후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씻어주는 역할은 뜨거운 물이 하는 거고 살균 효과하고 때 뺏겨주는 거는 베이킹소다하고 식초가 해주는 거예요. 오, 네. 어디 한번 볼까요? 어머나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예요. 일단 뭐 음식물 찌꺼기는 눈에 안 보이는데 냄새 한번 말. 아무리 코를 들이대도 남는 건 뭐 식초 냄새뿐이에요. 이건 금방 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냄새는 날아가고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 배관 청소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 번으로 끝은 아니죠. 네. 두 번째 골칫덩어리 바로 욕실입니다. 하수구 냄새 역류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시죠? 아까 주방에서 했던 방식과 같습니다. 베이킹소다 넉넉히 뿌리고 식초 붓고 기포 발생 후에 조금 뒀다가 뜨거운 물로 씻어내면 말끔하게 되는 거죠. 또 수도꼭지와 샤워기, 거울도 물때 때문에 고민 많은 부분이죠. 여기도 베이킹소다로 문질러주면 되는데요. 사실 욕실은 그 집안 청결도를 판단하는 잣대라고들 하죠. 그만큼 수시로 들여다보는 곳이라 신경이 더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닦으시다가 잘 안 닦이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설탕하고 커피 찌꺼기. 그건 이제 고운 입자로 잘 닦아주시면 묵은 때들이 잘 비켜집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에 린스를 짜서 골고루 코팅하듯이 닦아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한동안 거울 청소 잊으셔도 될 거예요. 야, 금방 반짝반짝이네요. 빛이 나게 화장실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네. 네네. 근데 끝난 줄 아셨죠? 끝이 아니에요? 네. 우리 타일도 보면 묵은 때들이 묻어있잖아요. 이 타일 얼른 제가 물 뿌릴게요. 네. 물만 뿌린다고 저 묵은 때가 쉽게 나갈까요? 아, 그럼 여기도 베이킹소다. 그렇죠. 타일때를 제거할 땐 따뜻한 물과 식초, 베이킹소다 그리고 주방세제를 같은 비율로 섞습니다. 그런 후에 수세미로 닦아주는데요. 줄르는 칫솔로 사이사이 닦아주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한번 시원하게 분사하면 끝! 이야, 기분까지 개운하네요. 파리도 낙상하겠어요. 화장실 청소 한 번 하려면 땀으로 목욕을 하거든. 박박 문질러 닦느라고 너무 수월하게 끝나잖아요. 그죠. 살살만 문질러주면 때도 금방 사라져요. 자, 꾹꾹 눅눅의 끝판왕 바로 옷방입니다. 계절 관계없이 옷이 빼곡하게 걸린 데다 이불까지. 아이 뭐 옷방이야 별게 있어요. 저 그리고 요 사이사이마다 제습제도 이렇게 챙겨놨다고요. 네, 잘하셨어요. 지금 옷도 이제 정리한 것도 보면 깔끔하게 정리하였지만 네. 제일 중요한 게 옷도 숨을 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습한 공기들로 인해서 섬유에도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첫째는 환기, 둘째는 옷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통풍이 잘 되게 간격을 유지해주는 게 좋은데요. 또 옷과 이불 사이 중간중간 신문을 돌돌 말아서 끼워주면 습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옷방이든 옷장이든 가장 중요한 건 통풍이니까요. 환기에 신경 써주세요. 장마철이면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 꿉꿉한 냄새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하는 방법도 이제 배우셨으니까 뭐 하루에 몇 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이게 깔끔한 집, 냄새 없는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냄새 좋다. 장마가 오면 고민되는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집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공간이 바로 자동차죠. 점검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장마철 차량 관리 이분에게 배워볼게요. 엔트리 넘버 2 자동차 정비의 고수 윤재필 소장입니다. 장마철 같은 경우는 환경이 갑자기 바뀌게 되죠. 이렇게 바뀐 환경에서는 차량도 그에 맞게끔 정비가 미리 필요합니다. 국직선 포구의 와이퍼 점검은 필수. 교체 주기가 1년이라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덜 닦이거나 소음이 발생한다면 바로 교체해주는 게 좋습니다. 고무면을 한 번씩 닦아주는 것도 효과적인데요. 아이고, 이런 줄무늬가 남는 경우는 어떡할까요? 어머 줄이 가네요. 이거 그냥 타고 다닐 뻔했어. 어떡해?
이거 같은 경우는 와이퍼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유리에 보시게 되면 이물질이 이렇게 묻어있죠. 네. 이 이물질 때문에 발생된 증상이었어요. 이 이물질만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세차하실 때 앞 유리 부분도 깔끔하게 한 번씩 세척을 해주시는 것이 와이퍼 성능이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 워셔액 채워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비 올 때 운전하시다 보면 갑자기 앞유리에 김서림이 생겨서 당황한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아이 그건 모를까 봐서요. 운전 경력이 열반데 일단은 바람 조절 버튼을 앞 유리 쪽으로 누르고 에어컨을 확 돌려서 서서히 그 김이 사그라드는 거 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럴 땐 바람 방향을 차 앞유리로 향하게 하고 외부 순환 모드를 작동시켜줍니다. 습기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셔야지만 더 빨리 습기 제거가 됩니다. 장마철 차량 점검 포인트. 다음은 타이어입니다. 마모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타이어가 마모도가 상당히 진행된 차량 같은 경우는 물 위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수막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막 현상. 겨울철도 아닌데 내 차가 미끄럼을 탄다 싶으시면 타이어 마모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외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마모한 개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한계점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하고 이 면이 맞닿았다면 그 타이어는 수명을 다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때 필요한 건 100원짜리 동전. 이순신 장군 3호로 판단을 하는데요. 3호가 다 보이면 타이어를 교체할 때입니다. 수치상으로 트레드 깊이가 1.6mm 이하면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네요. 그리고 자칫 잊을 수 있는 곳, 바로 지시등에 들어있는 램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분의 전구를 차 안에 비치해두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요. 장마철이 되게 되면 낮이라 할지라도 날씨가 갑자기 어두운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라이트 또 전구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체가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나 자신을 위협하는 요소도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운전자는 차 안의 상태만 확인하지 남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램프 확인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브레이크 등은 내 차량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제대로 되지 않다면 상대방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등입니다. 비 오기 전에 미리 한 번쯤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울 거 없네요. 한번 쭉 둘러보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루한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수구에서 냄새가 역류해도 물때 조금만 끼워도 왠지 내 탓인 것 같아 신경 쓰이셨다고요? 이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눅눅, 꾹꾹, 퀴퀴 이 3종 세트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 오늘 꼭 도전해보세요. 우리 집도 자동차도 뽀송한 장마철을 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경남의 맛은 쫄깃쫄깃하다고 해야 되나? 바다의 향기가 느껴지는 이런 맛이 나요. 맛있어요. 박수가 절로 나오는 맛 최고의 맛. 극찬의 주인공은 바로 생선구이. 하루 이틀 먹던 것도 아닌데 왜 그러나 싶죠?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이제 손님 앞에서 내식하면 불편해하시고 부담스러워하시니까 하나도 안 뜨거운 척하는데 손이 새빨갛게 되기도 해요. 반건조 생선구이를 안 먹어봤으면 생선구이를 논하지 말라. 통영으로 갑니다. 이름만 들어도 고운 바다 빛이 떠오르는 마음의 파도가 있는 통영. 통영하면 맛의 고향, 예부터 해산물의 집산지인데요. 그 명성에 걸맞은 맛을 보여준다는 곳이 있습니다. 바다의 먹이가 풍부하니까 이런 해산물이나 고기들이 사실은 더 맛있다고들 하시거든요. 전복을 손질해가지고 전복을 통째로 넣어서 전복 솥밥을 줬습니다.
전복솥밥에 들어가는 게 내장 소스거든요. 이제 그것만 넣으면 밥이 드라마틱하게 아주 맛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소스입니다. 저희가 직접 손질하고 그거를 말려서 식탁까지 가는 그런 컨셉을 모태로 하고 있고요.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손질하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그 품목마다 손질법도 다르고 요리법도 다 달라요. 그거를 더 깊이 있게 배우려면 아직도 멀었고 계속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겸손하게 말하지만 사실 안미정 씨는 수산물 요리 명인. 전통적인 방식을 전수받아 요즘 요리에 접목시키는 노고를 인정받았는데요. 얼마 전엔 신지식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침을 할 건데요. 이 풀치는 사실은 담백하게 비린 맛이 없기 때문에 무쳐 먹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올리고당하고 간장하고 고춧가루 그리고 참기름. 풀치에 이제 쪽파하고 홍고추하고 이제 들어가서 버무리면 끝입니다. 간단하게 드실 수 있어요. 홍합 조림을 할 겁니다. 이제 진간장하고 미림하고 물하고 섞어서 만듭니다. 홍합을 많은 양을 사용하면은 느끼하거든요. 그래서 그 느끼한 거를 잡는 게 제일 좋은 게 청양고추예요. 이제 이때 홍합을 넣을 거거든요. 일단 드실 때 매우니까 여기서 다 잡아줘야 돼요. 마지막에 깨하고 참기름만 조금 넣어서 버무리시면 끝입니다. 합자장은 이제 옛날에 이제 통영의 전통 조미료 같은 건데요. 시중에 나오는 그런 조미료도 쓰지 않고도 음식의 맛을 굉장히 높여주는 장이에요. 건강에도 좋고. 마침 생선이 도착했는데요. 싱싱한지 상태 좀 볼까요? 꽃돔이라고도 하고 황돔이라고 하는 도미 종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민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손질해가지고 말려서 쓸 겁니다. 장마철이라 평소보다 덜 들어온 게 이 정도. 생선 말리기 그 1단계는 손질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보통의 일반적인 생선들은 첫 번째 비늘 치고 그다음에 지느러미 옆에 자르고 그다음에 배 바르고 내장 다 빼고 아가미 떼고 그다음에 세척 과정이죠. 생선들마다 이렇게 피가 있기 때문에 피를 제거 잘 하는 게 가장 비린내를 없애는 큰 노하우죠. 다음 타자 흑설탕 아니죠. 13년 된 소금으로 만든 치자 소금입니다. 소금에 그 치자의 효능이 들어가면 생선에 가장 큰 맛에 영향을 끼치는 조건이 되죠. 반건조 생선이 되는 마지막 단계. 최대한 자연적인 방식에 가깝게 실내 건조장에서 말려줍니다. 이거 생선 시간이 보통 몇 시간이면 저희가 알고요. 보통 만져보거나 이제 눈으로 보면 확인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말린 지 이제 하루 정도 넘었는데 아직 조금 더 말려야 되는 거죠. 보시면 얘는 이제 조금 전에 넣은 아이고 얘는 이제 하루 전에 넣었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수분이 빠지면서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말려야 돼요. 반건조 생선구이가 되는 길 참 멀고 먼데요. 잘 마른 생선은 찜기로 갑니다. 한꺼번에 많이 찌는 게 아니라 주문 들어올 때마다 이제 바로 나가야 되니까 들 수 있으면 많이 안 찌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단, 3단 그렇게 찌고 있어요. 찌는 거는 보통 한 15분 찌고요. 굽는 거는 이미 익힌 거라서 그렇게 오래 굽지는 않아요. 살짝만 구워서 나갑니다. 노릇노릇 냄새 훌린 듯 모인 사람들. 식사 나왔습니다. 네. 이게 전복 내장으로 만든 전복 간장이에요. 네네. 요거 넣고 살짝 비벼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요즘 같은 셀프 시대에 생선까지 먹기 좋게 발라주는데요. 그 생선을 건조해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니까 너무 좋네요, 이게. 이게 반건조다 보니까 짜지도 않고요. 저도 그렇고 아기들도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살이 약간 더 쫀득쫀득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서대는 요 옆은 잔갓이에요. 치아 괜찮으시면 꼭꼭 씹어 드시면 또 나름 맛있어요. 드시기가 불편하니까 가운데 살만 이렇게 싹 드시고 가세요, 대부분. 그러면 그거 남기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는 꼭 다 발라드려요. 생선구이 먹을 때 발라주느라 못 먹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 걱정 전혀 없습니다. 애도 잘 먹고요. 저도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생선이요. 이번엔 반건조 생선구이만큼 인기 있는 전복 솥밥 만들어 볼까요? 전복은 드시기 좋게 한 입거리로 잘라서
껍질에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불린 쌀하고 재료는 이제 표고버섯, 은행, 말린 대추, 그리고 당근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밥을 이제 안 치기 전에 아까 만들었던 전복 내장으로 만든 소스 그걸 넣고 같이 밥을 합니다. 저는 전복 솥밥이 더 궁금한데요.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김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김 한 장에 양념 해진 밥을 올려서 고기 한 장 올리고 그리고 좀 밋밋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홍합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정성껏 만든 음식을 손님들도 공들여 음미합니다. 전복장이랑 같이 넣어서 드시면 더 맛있고 직접 다 손질해 주시고 애기들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집은 마지막 숙련까지가 정말 끝내줍니다. 통영의 독특한 맛을 또 보고 갈 수 있다는 것은 통영으로 봤으면 참 좋은 일이죠. 만들었던 모든 음식들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그런 어떤 치유의 음식이 돼서 그분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건강에 이로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도록 통영이 쌓아온 분위기처럼 짭짤한 인구의 시간을 품은 귀한 맛 보러 오세요. 검은 빛을 띤 다리, 7개의 벼슬, 위풍당당하게 마당을 거니는 모습. 명맥이 끊겼다고 알려진 조선 토종닭인데요.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바로 그 전통 토종닭을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꾸꾸 꾸꾸꾸꾸꾸꾸. 와, 이렇게 우리에게 친근한 닭이요. 사실은 그 조선시대 토종닭과는 좀 전혀 다른 닭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왜냐면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토종닭들이 외래종과 섞여서요, 그 조선시대 수라상에 올라갔던 그 토종닭과는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바로 이곳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토종닭을 키우는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저 확실한 남자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충주에 바로 그 전통 토종닭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이 소리 봐. 여러분, 이 닭 울음소리가 굉장히 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오면은요, 그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토종닭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토종닭 인증된 토종닭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에 토종닭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동안에 연구한 결과 지금 토종닭을 복원한 겁니다. 20년 동안 연구하셨다고요? 예. 대박.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전통 토종닭을 만나기 위해 농장 안에 들어섰는데요. 신발을 살균하고 돌아보니 짜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마당을 거니는 우리 전통 토종닭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맥이 끊어진 것으로 알려진 전통 토종닭이 어떻게 이곳에 있는 걸까요? 제가 20년 전에 이 토종닭에 관해서 우리나라 토종닭이 멸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시작해 토종닭을 갖다가 한 20년 동안 연구해왔어요. 그러다가 사실 제가 토종닭을 찾다 보니까 잡종닭은 있어도 우리나라 순수 토종닭이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병아리를 들여와가지고 잡종 그거를 계속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러고 나서 지금 대로 따지면은 지금 한 30대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고문서에 나와 있는 토종닭을 얻기 위해 20년간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 끝에 토종닭 인증에 성공했답니다. 이곳은 자유방목장 시설을 갖춘 동물복지농장.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우던 전통 토종닭의 습성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닭들이 정말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바로 그 토종닭인가요? 황색, 검정색, 백색 중에 그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던 닭이 어떤 거냐고요? 왠지 저는 그 황실이니까 황토새 맞나요? 아니요. 본래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던 닭은 백색 닭입니다. 백색이에요? 예. 그 의미가 다 있나요? 예. 그 황색, 백색, 흑색, 세 종류 중에
백색이 제일 지방이 작아요. 기름이. 그 다음에 황색이 적당히 기름 있고 하니까 그게 정수기 먹었습니다. 검정색이 지방이 제일 많기 때문에 장수가 먹었습니다.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임금님과 정승 그리고 장수가 즐겨 먹던 우리 전통 토종닭 한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꼬끼요, 나 잡아봐라.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너 잡는다. 으라차차차. 애구구가 너무 빠른데요. 우리 토종닭은 사실 생김새부터가 왕감벼슬을 띠고 있다. 조선시대 때부터 왕감벼슬을 띠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벼슬 나오는 게 7개예요. 그리고 발이 보면은 그 까만 스타킹 신은 것 같이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깃볼에 보면은 하얀 반점이 있는데, 그리고 고기를 삶았을 때 붉은 빛이 나와요. 우리가 닭을 삶아 먹으면 허연색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 토종닭은 소고기 색깔 같은 붉은 빛으로. 토종닭은 달걀에서도 일반 닭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색깔과 크기에서부터 일반 달걀과 달라 보이는데요. 일반 달걀보다 크기가 작고 연한 아이보리색을 띠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하얀색인데요? 네. 그거보다도 더 하얀색이 옛날 조선시대 때는 더 하얗던데, 현재도 지금 현재로 계속 복원을 하고 있는 과정이 이 부분입니다. 색깔 부분. 색깔 부분. 네. 맛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해서 날달걀을 먹어봅니다. 우와! 톡톡 껍질 깨서 입안으로 쏙! 날달걀 맛이 어떠냐고요? 어떠세요? 우와! 아니 제가요 예전에 막 목이 아플 때 날계란을 먹었을 때는 되게 막 비린 맛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고소하고 끝맛이 노른자에서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시중에서 파는 일반 달걀과 직접 비교해봅니다. 일반 달걀에 비해 토종닭알이 더 작지만 노른자와 흰자의 비율이 7대3 정도로 노른자가 더 크답니다. 거기에 신선도 실험을 위해 노른자에 이쑤시개를 꽂아봤는데요. 꽂고 또 꽂고 계속해서 이쑤시개를 꽂아도 노른자가 퍼지지 않습니다. 찔러놓은 이쑤시개를 한꺼번에 뽑았는데도 노른자가 흐트러지지 않았답니다. 야 진짜 대박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토종닭을 인증받았잖아요. 그럼 혹시 이 알도 뭐 인증 같은 걸 받으신 건가요? 예, 제가 토종닭 인증 받은 부분이 알로서 인증받은 겁니다. 아 진짜요? 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토종란에 대해서 인증 제도가 없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쫓아다니면서 토종닭 인증을 받았습니다. 계란 쪽으로. 우와. 여러분, 윤기가 찰찰찰 흐르는데요. 와 역시 노른자가 꽉 찼네요. 중요한 게 네. 우리 노란자 자체가 네. 가운데 몰려 있다는 것은 알이 신선하고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중앙에 토종닭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인정받은 토종닭 삶은 달걀입니다. 아니 노른자가 촉촉한데요? 예, 찰지죠. 이번에는 토종닭 백숙을 만나러 갑니다. 청궁, 감초, 말린 더덕, 녹두, 당귀 등의 약재에 황규와 마늘까지 준비하고요. 엄나무와 구지뽕으로 만든 육수를 압력밥솥에 붓고 손질한 토종닭과 약재를 넣은 후 40여 분간 푹 삶아줍니다. 밥솥 뚜껑을 열어보니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바로 그 백숙이로구나. 푸짐하다, 푸짐해. 부추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뭐 먹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네, 얘가 이제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은 예. 육수를 담궈가지고 이제 부추를 이제 샤브샤브식으로 부추를 먼저 잡수시고 나서 이제 닭을 잡수는데 부추의 향이나 이런 게 너무 좋고 사람의 피를 맑게 해주니까 얘를 이제 부추를 리필을 많이 하세요. 야, 이 부추가 여기에 딱 담겨지니까 토종닭의 모습이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마음으로 토종닭을 한 입 뜯어봅니다. 와, 다리에 근육이 엄청 많나 봐요, 토종닭은. 네. 이 식감이 진짜 쫄깃쫄깃하고 누린내 같은 거 근육이 진짜 없네요. 우와, 기똥찬데요?
토종닭 백숙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최고다 최고. 제가 성격이 뭔가 담백해지는 느낌이에요. 요거 딱 드시면은 편안해지면서 뭔가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토종닭 너 깔끔한 애구나. 비좁은 닭장 속에서 키운 닭이 아니라 넓은 자유방목장에서 키운 우리 전통 토종닭이 있습니다. 임금님뿐 아니라 조선의 백성들에게까지 살이 되고 피가 되어주던 바로 그 전통 토종닭이랍니다. 제주의 여름이 유독 반가운 이유 각종 물레들 때문인데요. 청정바다에서 나온 보물들로 탄생하는 맛있는 물레들 지금 만나봅니다. 첫 번째 물레의 주인공은 자리가 왔수다. 싱싱한 자리가 왔수다. 여러분, 강정에 자리물레 먹으러 갔습니다. 더위야 꺼라 물에 먹고. 된장푼 육수에 씹을수록 고소한 자리물레가 왔어요. 5월, 6월이 되면 자리가 알이 꽉 차서 굉장히 기름지고 굉장히 맛있을 편입니다. 제주도 이 자리물레는 먹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죠. 요거 뭔지 아십니까? 제피가루 생제피를 이렇게 탁 준비해 주셨는데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굉장히 향이 강한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좀 조금 넣을게요. 보세요. 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자리돔이 부드럽냐면 지금 각종 미나리 그리고 상추, 오이 지금 그게 더 오래 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리돔은 이미 부드럽게 씹혀서 안으로 좀 넘어갔어. 그리고 뒤에서 딱 오는 이 제피액이 톡톡 쏘는 이 향 너무 재밌어. 수많은 물회들이 있지만 이 자리물회만큼은 뼈가 함께 들어가잖아요. 이 뼈가 들어가면서 이 씹히는 맛도 있고 이 제주도만의 그 배지근한 또 기름기도 느껴져. 굉장히 신기하단 말이야. 비치면서 시원한 물회에다가 뜨거운 밥을 말아먹는다. 이 수저가 작아 나한테. 이런 거지. 속이 든든해지면서 밥까지 들어가니까 더 고소해집니다. 한여름에 만나는 자리돔 물레, 더위야 물러가라! 법한동에 있는 두 번째 맛집. 신선하고 싱싱한 식재료가 맛의 1등 비법이라는 이곳에서 만난 물회는 바로바로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왜 여자는 한국 법한포구에 비도 탁 내리고 있고 너무 운치도 좋고 너무 좋아요. 두 번째 맛집은 한치입니다. 한치도 찌색찌냈지. 제주도 한치 유명한 거 아시죠? 한치. 이 앞에는 한치덮밥과 한치 물회가 있습니다. 맛은 물론 영양까지 듬뿍.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한치란 말씀. 초장을 적당히 비벼볼까요? 이야. 꼬들꼬들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아. 내 씹으면 씹을수록 부드럽고 제가 볼 때는 이 여름 대표 메뉴는 이 한치물회가 아닌가. 보십시오.
이 투명한 빛깔. 속에 있던 체중이 그냥 싹 내려가네 그냥. 이 오징어류가 굉장히 또 구수하잖아요. 살아있는 한치기 때문에 씹는 맛이 또 보통이 아니야. 제철 맞은 한치가 끝내줘요. 오늘의 종착지는 한림 물회 먹방의 종지부 시원한 뷰와 함께 찍어보실까요? 비바람 쉬는 마당. 여러분 밖에 비가 내려요. 저는 비 오는 날 해먹으러 왔어요. 물회. 여러분 와우 비주얼 보세요. 이걸 누가 물회라고 해요? 회 한 접시제요. 전복 껍데기에 꿀소라 딱새우가 그대로. 여기는 또 독특하게 보리밥이에요. 야, 에피타이저로 흑돼지 비빔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와, 달콤하고 고기 육향이 살짝 나는 게, 아, 이거 두 숟가락 끝이네. 이곳의 대표물의 전복 모든 물회. 가운데 레몬의 정체 궁금하시죠? 레몬이 있어서 레몬을 새우에게 먼저 뿌려보세요. 레몬을 쭉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물회 육수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는 이 느낌이 와 굉장히 독특한데요? 소라도 역시 지금 다 손질된 톳도 있고 지금 문어가 그럼 이걸 쓱쓱쓱 그냥 비벼 먹기만 하면 끝이네요? 아닙니다. 또 들어가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먹다가 추리를 한번 해볼게요. 잘 먹어보겠습니다. 네. 문어 한번 올리고 전복도 올리고 아유 새우까지 이렇게 대 올려서 문어의 쫄깃함, 새우의 부드러움, 전복의 꼬들꼬들함, 소라의 꼬들한 그런 느낌. 야, 그래서 면을 조금 생각하긴 했는데 사장님 이건 또 뭘까요? 네, 이건 톳을 가지고 만든 톳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유명하다는 그 자가제면. 네, 해산물하고 같이 곁들여서 조금씩 여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찍어 먹어도 좋네요. 건강에 좋은 거니까 많이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아우 좋다. 식감이 좋은 해산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태풍이 떠도 비바람이 떠도 나 선생의 먹방은 계속된다. 비가 아무리 와도. 제주 바닥을 한 그릇에 담았다. 전복 모든 물회. 무더위의 짜증과 답답함도 물회 한 그릇이면 싹 가십니다. 맛과 정성으로 찜이 담아낸 이 계절 선물. 물회로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